어제 했던 거 짧게 얘기하고 가자면 어제 우리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거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거였다고. 그리고 이 확률 분포 표에서 확률 변수랑 확률 사이의 관계,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다? 뭐라고? 그래, 그 함수 이름이 뭐냐고. 확률 질량 함수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확률 표가 완성이 되면 이거 가지고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편입 편차도 구하고 막 이런 거 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요거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뭘 했냐면 이항분포라는 걸 했어요. 이항분포는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말로 하라고 안 할 거니까 마음속으로 읊어. 이항분포가 뭐다? 진짜? 말해봐. 이거 보여도 되겠잖아. 됐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결정된 독립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갖는 확률 분포. 외워야 돼. 그래서 얘 이렇게 썼었다고요. 그지? 그럼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뭐랑 똑같다? 여기 표 만들 때 확률 변수랑 사이 이거 함수 이거 밑에 확률 어떻게 구했다고? 응? 그 이름이 있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순진한 표정 하지 마 이것들아.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다. 그래서 왜 표를 완성할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나온 횟수. 그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면 이항분포라고 이야기했고 1의 눈이 나온 횟수니까 빵번 나올 거, 한 번 나올 거, 두 번 나올 거 이렇게 확률 찾을 때 6번 중에 한 번 골라서 1의 눈이 한 번, 나머지가 5번. 6번 중에 2번, 1의 눈이 2번, 나머지는 5번. 뭐 왜 했다고. 그지? 이게 독립시행 확률을 그랬다고. 그지? 근데 이거 어떻게 구했다고? 뭘? n하고 p하고 곱해서. 이 어떻게 구했다고? n, p, q. q는 1-p.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pq 이렇게 생겼었다고. 그죠? 이 정도 기억을 해야죠. 아 이거 안 물어보고 왔네. 이거 어떻게 구하죠? 보통 이상확률 변수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확률 변수에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그죠? 안 배웠지만 그냥 아는 척하면 돼. 이렇게 생겼다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의 정의 뭐다? 편차 제곱에 편차 제곱 뭐 어쩌라고? 편차 제곱을 어쩌라고? 편차 제곱에 빨리 뭐 그다음 뭐야?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랬다고. 이렇게.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 평균의 제곱에서 제곱의 평균. 그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였다. 그래서 이거 뭐 어디서 듣고 온 애들은 재평평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재평평제가 뭐야? 그랬더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네. 그래서 내가 야 그럼 평제 재평하면 안 돼? 헷갈리잖아. 그랬더니 나 때문에 헷갈려졌대. 외워야 돼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아무튼 이게 어제 한 거야. 이게 다야 어제 한 거. 그죠? 오늘 할 건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 이 연속 확률 변수도 물론 이제 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옛날 교과서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연속 확률 변수 가지고 평균 구하세요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RPM이 아예 없어요. 정석엔 있었나 모르겠다만 대부분의 책은 없습니다. 아예 교과서에서 빠졌으니까. 그럼 얘는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주로 확률 구하는 게 나오는데 이선 확률 변수는 확률 표를 완성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얘는 표 같은 건 없어요. 이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말했지만 쟤는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야. 1일 확률, 2일 뭐 시험 점수가 80점일 확률, 85점일 확률 이런 거 되는데 얘는 사람 키나 몸무게라고 그랬잖아요. 키가 170일 확률이라는 건 없다고. 그건 무조건 빵인 거야. 그지? 뭐 몸무게가 60kg일 확률 이런 건 없다고요. 무조건 빵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간으로 설정을 해야 돼. 키가 165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 이런 식으로밖에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람마다 구간 설정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야. 누구는 2cm 간격으로 잘라서 확률을 재고 싶고 누구는 10cm 간격으로 잘라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매번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의 키워드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 그래프의 이름이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예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질량 함수,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뭐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책에 보면 세 가지 조건이 나오거든요. 일단 fx라는 녀석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x축 위에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전체 구간이 이렇게 생겼다고 봤을 때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사람 키다 그러면 빵센치에서 300cm 이러면 되잖아. 빵센치보다 작은 사람은 없고 300cm보다 큰 사람은 없겠죠 아마? 없으니까 그래서 빵센치에서 300cm라고 보면 x축하고 y는 fx하고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종족분으로 나타내는 보다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얘가 1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 이것을 x축 눈을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쓰고 있어. 얘를 식을 쓸까요 그냥?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뭐냐면 x축이랑 y는 fx랑 x는 a, x는 b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얘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다음 학기에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보자고. 그럼 여기가 알파에서부터 베타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1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요 구간 안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곡선이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실제로 사람 키 가지고 한다고 보면 당연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확한 키는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대충 몇 센치야? 그럼 뭐 160이야 하는 애가 한 요만큼 있고 170이야 하는 161이야 하는 애도 한 요만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을 거 아니야. 그 키에 해당한 숫자만큼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곡선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전체 애들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의 넓이는 1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야 160에서 170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몇 명인지 세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넓이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전체 넓이를 1이 되도록 그래프를 짜부시키면 짜부시켜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의 넓이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 함수가 바로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보시면 책에 있는 거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가 74쪽 마이크는 켰니? 다행이다. 74쪽
연속 확률 변수라고 되어 있죠.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이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대요. 키, 몸무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사람 키로 0cm에서 300cm 그럼 0cm에서 300cm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함수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일단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정적분을 해서 확률을 구할 건데 x축 밑에 있으면 음수가 되잖아. 그죠? x축 밑에 있으면 넓이를 구하면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확률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지? 그래서 fx는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2번 fx랑 x축 x는 알파, x는 베타 전체 구간이란 뜻이야. 그죠? 알파에서 베타 사이의 값만 가지니까 전체 넓이가 1이다. 그런 이야기고 3번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fx랑 x축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가지고 구할 수 있으면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fx를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안 하고요. 줄 거예요. 뭐 가끔 이렇게 개수 같은 거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오긴 할 테지만 전체 넓이가 1이다 가지고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보러 가볼까요? 485번? 뭐 이런 거 볼까요? 이 밑에 486번 보세요. 다음 중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은 1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는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2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이유는 전체 넓이가 2잖아요. 그죠? 3번 된다고 안 된다고? x축 밑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4번 돼요 안 돼요? 4번이 되는 녀석이다. 그죠? 5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전체 넓이가 2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하나 볼까요? 489번. 489번 문제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렇게 생길 확률 구하래. 그림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대요. 그리고 여기 뭐 a래요. y축에. 구하라고 한 건 절대값 x가 1 이하의 확률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의 확률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구간인데 마이너스 1에서 1 그랬으니까 지금 이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넓이 얼마일 것 같아요? 바로 구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럼 a부터 구해볼까? a 얼마야? 전체 넓이 가로 길이가 얼마인데? 4잖아. 높이가 2분의 1이어야 넓이가 1이지. 오케이? a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럼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요 구간 요만큼 넓이 구할 거야. 그럼 얘는 뭐 조그만 거 찾아가지고 빼면 되지. 그지? 요거 넓이 얼마냐? 야, 아니 닮은 삼각 이런 삼각 넓이 구하는 거잖아. 중3이야. 넓이 얼마? 8분의 1. 여기도 8분의 1. 둘이 더하면 4분의 1이겠네. 그치? 확률이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 야, 오른쪽만 잘라서 보면 원래 이렇게 생긴 삼각형인데 지금 반 잘라서 여기잖아. 이거하고 닮아있지 않겠어? 닮은 비는 1대2, 넓이의 비는 1대4. 그러니까 얘는 전체 넓이의 4분의 3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지. 그지? A를 안 찾아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나오는 문제고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딱 정해져서
구해져서 뭐 넓이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산수들은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연소 확률 변수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말했지만 이거 가지고 넓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거 안 나와요. 일단 패스. 그래서 연소 확률 변수에서 약간 중요한 녀석으로 누가 나오냐면 정규 분포가 나와요. 이산 확률 변수에 이항 분포가 있다면 연소 확률 변수엔 정규 분포라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이 정규 분포의 정의가 뭐냐면 확률 밀도 함수 fx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봐야 돼.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뭐였더라? x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인가? 기억이 안 나도. 볼 일이 없거든요. 2 시그마 제곱이고요. 예. 2 시그마 제곱분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정규 분포라고 한대. 약간 외교처럼 생기긴 했는데 잠깐 봐. 이 파이는 그냥 다 숫자예요. 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 요거는 자연상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숫자예요. 파이 같은 무리수야. 2점 얼마쯤 돼요. 여기 시그마는 당연히 요거랑 똑같은 시그마고요. 여기 m은 평균이에요. 요 x는 이제 변수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래요. 도저히 어떻게 생겼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건 m하고 시그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식이 딱 정해져요. 물론 정해진다고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이 완성되려면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m하고 시그마예요.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는 보통 대문자 n으로 표시하고 m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정규 분포라는 뜻이고요. 그럼 실제로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이걸 종 모양이래요. 서양 종이죠. 교회에 달려있는 종. 절에 있는 종 말고. 그지? 옆으로 이렇게 스커트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자체는 실제로는 이거 계속 x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닿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 옆으로 계속 가요. 닿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들은 당연히 다 가지고 있어요. x축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저 끝에서 야 끝까지 넓이 구하면 1이고요. 내가 원하는 구간 A에서 B 사이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바로 A에서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새인데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 M하고 표준 편차,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정해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나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이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누구냐면 여기 산꼭대기 얘를 기준으로 그림이 좌우로 대칭인데 요점의 x좌표가 누구냐면 바로 평균 m이에요. m.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m이 커지면 요 종이 옆으로 기동하는 거야. m이 작아지면 이쪽으로 기동을 하겠죠. 그지? 그래서 똑같은 비슷하게 생긴 곡선이어도 m의 값에 따라서 산꼭대기가 되는 점이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결정이 나요. 그럼 요 시그마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시그마는 표준 편차잖아요. 얘도 어쨌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평균 근처에 지금 많이 모여 있다는 게 보이죠. 똑같은 구간으로 키를 잴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 키로 다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평균이 160이면 155에서 165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면 좀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간격이 10cm여도 뭐 130에서 140 사이 이러면 사람 좀 적을 거 아니야. 여기가 훨씬 더 많겠지. 평균 근처니까. 그러니까 보면 요 근처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간격으로 넓이를 구한다고 쳐도 적분 구하는 길이가 똑같아도 여기에 더 많이 모여 있다고. 가운데가 더 높다고. 그렇지? 그래서 m을 기준으로 여기가 제일 높고 옆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분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
시그마가 커진다는 건 분산이 커진다는 거니까 편차가 커진다는 거야. 그지? 무슨 얘기야? 가운데보다 옆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지.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건 반대로 많이 모여든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시그마가 커지면 이렇게 약간 옆으로 퍼지는 언덕 같은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시그마가 작아지면 가운데로 모여서 더 뾰족하게 생긴 곡선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시그마가 작아질수록 고른 분포라고 했고, 그 고른 분포라는 건 그림에서 보면 평균에 많이 모여 있는 거다라는 거야.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옆은 내려가고 가운데만 솟아오르는 거야. 그죠? 시그마가 커져서 퍼지려면 꼭대기가 주저앉아야 되고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두둑하게 살이 올라와야 된다고. 이해되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다. 그래서 M과 시그마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바뀔 건데, 요거 중에서도 또 약간 특별한 녀석이 있어요. 정규 분포 중에. 그게 누구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야. 앞에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얘는 누구냐면 똑같이 정규 분포이긴 한데 하필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이게 특정한 값을 가질 때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는 조금 간단해지겠지. 왜냐하면 시그마에다가 1 집어넣을 거고 M에다 0을 집어넣을 거거든. 뭐야? 2분의?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외우지 마세요.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 외우고 있는데 왜 외워. 얘보다는 좀 간단해졌다고 써 있는데 보면 파이, 이런 애들은 원래 그냥 멀쩡한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변수가 x 요거 하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는 좀 간단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더럽기 때문에 얘도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생긴 모양은 종 모양으로 생기긴 했어요. 여기 딱 가운데 평균이 얼마냐면 0이다 라는 소리인 거야. 이런 모양새의 그림인데 이 표준 정규분포든 정규분포든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거거든요. 확률 구하는 거. 확률 밀도 함수가 딱 주어지면 우리는 구간 잘라가지고 넓이를 구해. 그게 확률이니까. 이렇게 이거 넓이를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이걸? 아니 생긴 모양도 처음 봤어.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넓이를 구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때그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계산을 해 둔 거지. 컴퓨터가. 그게 어디 있냐면 책 맨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죠. 표준 정규 분포에서 넓이를 미리 구해둔 거야. 이 표를 보는 방법은 그 사용로그 표 보는 거랑 비슷해요. 사용로그는 하고 있죠. 사용로그 표 보는 거랑 비슷해. 왼쪽에서 먼저 찾아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찾으러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표 보는 거 짧게 얘기를 하면 자리가 없네. 어제 한 건 지우자. 어제 건 머릿속에 다 있죠? 없으면 반성하시고. 표 보는 걸 보면 이 위에 이렇게 써 있죠. Z라고 되어 있고 여기 0에서 Z, 0에서 Z. 여기 소문자 Z야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뭐래요? P, Z가 Z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면서 이 소문자 Z에 대한 숫자들이 이 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 Z가 1.3 이하일 확률 얼마야? 찾아봐. 0.4032. 4032 찾았어? 1.30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1.3에 0.403이 있잖아. 이게 뭐라고? 넓이라고. 0.403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 더 할까? 1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 이건 어떻게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출발이 다 0이에요.
0에서 어디까지만 미리 계산을 해둔 거거든. 그럼 1에서 2까지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2까지에서 0에서 1까지를 빼면 되죠. 그지? 0에서 2까지에서 4, 7, 7, 2, 0에서 1까지 3, 4, 1, 3 이거 두 개를 빼면 된다고. 뭐냐 이거? 1, 3, 1, 3, 5, 9? 0.1359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지? 보고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일 확률 이건 어떻게 구해? 사실은 잘라야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0에서 2까지로. 근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0에서 1까지랑 똑같을 거 아니야. 좌우로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0에서 1까지랑 0에서 2까지를 더하면 된다고. 더해 빨리. 이거 내가 하고 있어. 왜? 0에서 2까지. 다시? 이게 아하. 이미 썼는데 쓰기 전에 좀 알지. 멈출 수도 없고 분필 아깝고 팔 아프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얘는 0에서 1까지랑 똑같다고. 3, 4, 1, 3, 4, 7, 7, 1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은 다시 정규분포라는 건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새가 워낙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해둘 수가 없는데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곡선이 딱 하나로 결정이 나고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처럼 미리 계산을 해둘 수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조사하는 확률 변수들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건 극히 우연이거든요. 아니 사람 키가 평균이 빵일 수가 없잖아. 몸무게가 평균이 빵일 수가 없잖아. 우리가 실제로 조사하고 싶은 건 사람 키나 몸무게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좋다?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과정을 거칠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확률 변수 x가 있어. 이 녀석은 지 나름대로 평균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어. 그런데 새로운 확률 변수 z라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거야. 이거 우리 어제 이런 거 했죠. 이게 뭐랑 똑같다? 그냥 따라가는 거다.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것처럼 x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숫자 하나 빼고 뭐 나누기 하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z를 생각해 보면 2의 z라는 건 2의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얘는 2x-m 나누기 시그마인데 원래 이 x가 m이었거든요. 얘는 얼마가 돼? 0이 돼. 0이 돼. VZ도 찾아보면 V에 x-m 나누기 시그마인데 이 빼기 m은 숫자 빼는 거니까 분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였잖아. 누구만? 실수배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x에다가 시그마 분의 1을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똑같다?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랑 똑같다. 근데 원래 vx가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1이 되더라 그 얘기야. 분산이 1이면 표준 편차도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도 0이 아니고 표준 편차도 1이 아닌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요 녀석에다가 요런 짓을 해주면 그 확률 변수가 뭐로 바뀐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표준화를 하는 식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녀석이 됐든 이 과정을 거치면 다 확률 변수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녀석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린 뭐 한다? 표 찾아서 확률 구한다. 그 얘기가 돼요. 오케이? 지우고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할게요. 사람 키의 평균을
160 표준 편차가 10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거야. 그럼 이걸 보면 아하, 사람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1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구나 이렇게 해요. 요거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쓰거든요. 100이라고 쓰지 않아요. 심지어 분산이 2면 루트 2의 제곱이라고 써. 표준 편차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게 무리수일지언정. 아무튼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 키가 160에서 사람 키가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원래는 곡선 이렇게 그려가지고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표준화할 거다. 원래는 이렇게 생겨 먹었던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꿀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이거 세 군데에 전부 다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x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180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이거 하면 되지. 똑같을 거잖아. 그지? 하고 나서 보면 얘는 뭐 되는 거야? m이 1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었어요. 얼마 돼요? 얼마야? 0, 0, 0. 야! 나만 하는 거 아니지? 같이 하는 거야. 시험 니들이 보는 거야. 0! 얘는 뭐가 된다고? Z가 된다고. 얘는 뭐가 돼? 160, 10이니까 2 되죠.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제 2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2 사이에 있을 확률은 확률 변수 z가 2 사이에 있을 확률이랑 같더라라는 거야. 식으로 찾자면. 그림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x란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종 모양의 곡선일 거고 평균이 얼마라고 했냐면 160에 표준 편차가 10이야. 여기다 메모해두고 가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알고 싶은 건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이래. 이 확률이 이 넓이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는 이거 가지고 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라고? z로 표준화를 할 거라고. 그럼 160이라는 숫자와 180이라는 숫자가 z의 값수는 얼마인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 찾는 게 이거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160은 원래 평균이었거든. z 값으로 따지면 당연히 빵이에요. z의 평균은 원래 0이니까. 그럼 이 180은 180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 2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하 요거 z값이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 어차피 그림은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종 모양으로. 그림을 생략해도 되고 요 밑에 바로 축 하나 더 그어서 z의 값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럼 요 녀석 z로 변수를 바꿨더니 0에서 2 사이래. 0에서 2 사이의 확률은 어쩐다고?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해서 찾아보면 뭐 4771이었냐? 뭐 나오겠지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데 이거 가지고는 확률 못 구하고 표준화를 거쳐서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연습하기 전에 하나만 딱 더. 표준화를 한다는 건 식은 저거니까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그럼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분자. 이 뭐야 이거? 이 뭐죠? 어제 했어. 어제 했다. 어제만 했니? 내가 오늘도 했어. x에서 m을 뺀 거야. m이 뭔디? 평균. x에서 평균 뺐어. 이걸 뭐라 불러? 왜? 그래 편차. 큰일 났구만. 편차. 분모 뭐라고? 표준 편차. z가 의미하는 건 뭐다?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를 물어보는 거야. 얘 1위로 넘기면 편차가 표준 편차 곱하기 z잖아. 네가 원하는 그 숫자 평균과의 차이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와서 볼까요? 180이라며.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확률이었어. 180이면 편차가 얼마야? 20이야. 표준 편차 몇 칸 간 거야? 2칸 간 거야. 10 이렇게 가서 이만큼이잖아. 그래서 Z값이 2라고요. 시계 때려 넣어서 찾는 거 당연히 좋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지. 이렇게 생겼잖아. 완전히 똑같은 걸로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좀 다른 확률도 하나 구해볼게. 예를 들어서 155에서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할 거야. 좀 숫자 더럽나? 지울게요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긴 확률을 구하세요가 되거든. 그럼 문제를 푸는 순서는 이거야. 일단 정규분포 그랬으니까 확률 변수 x에 평균이 160,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근데 구하라고 한 건 155에서 175래.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 얘기라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표준화 해야지. 155에 해당하는 z의 값, 175에 해당하는 z의 값을 찾아야 돼. 155에 해당하는 z는 얼마일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160이 0이지. 160이 평균이니까. 160이 0이고 155는 표준 편차가 10이야. 편차 얼마야? 5잖아. 마이너스 5지. 그러니까 z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0.5다. 얘는 얼마야 그럼? 표준 편차 몇 칸? 1.5칸. 이렇게 생겼다고. 그 요 확률을 구하세요 그 얘기가 되지. 그럼 얘는 이제 실제로 뭐가 되는 거다? Z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0.5 Z 1.5인데 이건 뭐랑 똑같다? 0에서 0.5일 확률이랑 0에서 1.5일 확률이랑 둘이 더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라고요. 되겠죠? 다 있어. 문제 풀러 갑시다. 일단은 수치를 딱 보고 계산을 하는 게 좀 편하고 좋으니까 504번 볼까요? 그 앞에 있는 유형도 좀 이따 풀어볼 텐데 일단 저거 설명한 거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연습을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504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정규 분포래 평균이 12고 표준 편차가 6인 녀석이에요. 그 값이 제일 작은 게 얼마냐입니다. 1번 12 이상이래. x가 12 이상이래. 그럼 얘도 그림을 그리는 거지. x축에 평균이 12야. 표준 편차가 6이에요. 이거 얼마야? 2분의 1. 12 이상이면 그냥 절반이잖아. 그죠? 좌우로 대칭이니까. 얘는 그냥 0.5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2번 18 이하래. 그림에 나타내보면 18 뭐 한 이쯤 있다고 볼까요? 여기 z값으로 얘는 평균이가 0이겠지. 요건 z로 얼마야? 1입니다. 그죠? 표준 편차 한 칸 간 거잖아요. z로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다? z가 1 이하일 확률과 똑같다.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0. 얼마 나와요? 여기 괄호 안에 써있잖아. 8, 4, 1, 3. 요만큼이 3, 4, 1, 3. 거기에 0.5를 더 해야지. 이거보다 밑으로 쭉 다 가는 거잖아요. 그지? 0.5에다가 얘까지 더하는 거지. 되죠? 3번 뭐래? 0에서 12 사이래. 0은 여기 있겠네. 이거 z값으로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물어본 건 0에서 뭐라고? 12. 아니 x가 12 사이인데 이거 z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니까 얘는 얼마라고 나와요? 4772라고 나온다 그죠?
0.4772 이렇게 생겼네요. 4번 6에서 18 사이래. 6은 여기 있겠지. 뭐 6 이렇게 있겠죠. 6은 얼마야? 마이너스. 계산하면 얼마다? 3413을 2배 하면 되죠. 여기가 3413이면 여기도 3413이잖아. 그 2배 하면 되겠지. 그지? 18에서 24래요. 24는 이거보다 더 뒤에 있다. 그죠? 24에 해당하는 Z는 얼마예요? 2겠죠? 여기서 6, 여기서 또 6 이렇게 한 거잖아. 이 Z값이 2죠. 1에서 2 사이를 확률 물어보는 거잖아. 얼마다 확률이? 0.1359. 그치?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되죠? 508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뭔지는 모르겠고 표준 편차가 4인 녀석, 2인 녀석이네요. 4라고 나왔죠? 약 올리려고 2의 제곱입니다. 그지? 이렇게 생겼고 p x가 24 이상일 확률 얘가 0.3085 이렇게 생겼대요. 0.3085라는 걸로 봐서 24는 평균보다 아마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x축에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m이고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인데 24보다 크다며. 그게 3085잖아요. 그러니까 24가 여기 있어야죠.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3085다 그 얘기거든. 그지?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얼마야? 2 0.192로 되겠다. 그렇죠? Z 가볼까요? 얘는 Z값으로 0 되죠. 이거 Z값으로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 나오죠. 0.1915라는 확률인 Z값으로 얼마래? 얼마래? 0.5 아니야? 0.5 맞죠? 이거 0.5야. 무슨 얘기야? 평균에서 표준 편차 0.5칸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잖아. m이 얼마다? 표준 편차 한 칸이면 2죠. 표준 편차 0.5칸이야. 1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이게 얼마야 그럼? 23이지. 아니면 식에다 넣어도 돼. Z는 x-m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m을 찾으면 23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평균이 23이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512번 해봐. 512번 지금 해보세요. 자,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래. 물어보고 있는 건 22 이상이거든. 그럼 22에 해당하는 Z값이 얼마예요? 1이죠. 1. 표준 편차가 4잖아. 그지? 분산이 4가 아니고 표준 편차가 4니까 18에 4 더하면 22 되잖아요. 편차 한 칸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뭐 물어보는 거다? Z가 1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0.5에서 3, 4, 1, 3을 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옆에 가서 518번도 하나 볼까요? 518번 같이 보면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오렌지 한 개의 당도는 평균이 14브릭스, 표준 편차가 2브릭스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오렌지의 당도래. 이걸 x라고 해보면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이래요. 그런데 2000개를 수확했을 때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 갑자기 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냐면 오렌지의 개수거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 확률 변수는 뭐야? 오렌지의 당도야. 오렌지의 당도가 이런 분포를 가졌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 물어봤다고? 개수를 물어봤다고. 중간에 뭔가 바뀌었죠. 어허. 오렌지의 당도에서 개수로 바뀌었어. 중간에 껴있는 게 누구야? 당도가 12브릭스 이하. 그럼 우린 뭘 구해? 정규분포가 나오면 보통 뭐 한다고? 확률을 물어보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돼? 일단 당도가 12브릭스 이하의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그치?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뭐 그림 그려서 구하면 되지. x야. 평균이 14. 표준 편차가 2인 녀석입니다. 12 이하래. 여기야 여기. 그지? 이하일 확률이야? Z로 바꾸면 얘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죠. 편차가 2니까. 그지? 한 칸 간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건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확률이라고. 얼마야? 계산해보면 책에 1.0을 0.34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0.16 이렇게 생겼겠죠. 왜? 뭐 딴 거 보고 있어. 이거 표마다 달라요. 니네 산수 계산 편하게 하라고 3, 4로 하래잖아. 3, 4, 1, 3 말고. 그럼 이걸 해야지. 0.16이다 그 얘기야. 뭐가? 당도가 12브릭스 이하일 확률이 16%라고. 근데 몇 개 뽑아? 2,000개 수확할 거래. 그럼 이제 뭐 되는 거야? 오렌지의 개수. 정확히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 이걸 확률 변수 y로 바꾸라는 이야기고요. 어허. 그럼 이 확률 변수 y는 뭐 하겠다는 거야? 이항분포. 개수 물어봤잖아. 횟수 물어봤다고. 시행 횟수 몇 번? 2000번. 확률이 얼마? 0.16.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지? 이걸 가지고 뭐 하래? 2000번 시행하면 몇 개일 것 같아? 기대값 물어보는 거잖아요. 곱하면 되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뭘 생각해야 되냐면 확률 변수가 중간에 바뀌었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냥 읽어보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온 건 오렌지 당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오렌지 당도가 정규분포래. 근데 마지막에 물어본 건 개수라고. 개수의 기대값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었구나. 뭐 때문에 바뀌었나 보면 12브릭스 이하. 그럼 12브릭스 이하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개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걸 522번. 지금 한 거랑 약간 비슷하게 522번 보면 그래도 얘는 뭐 좀 나쁘지 않지. 수학 성적이 평균 어쩌고 표준 편차 어쩌고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수학 성적입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2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학 점수 x는 확률 평균이 80, 편차가 10인 녀석인데 2등급에 속하는 학생의 최저 점수야. 2등급이라는 건 뭐래? 상위 11% 이하거든. 그러니까 상위 11%에 딱 걸려있는 애가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평균이 80,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생겼는데 상위 11%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 커지겠죠? 그러니까 11%면 여기 어딘가에 그 점수 있을 거야. 여기가 얼마다? 11%다 그 얘기라고. 0.11. 그지? 요거 얼마냐는 이야기지. 이해되죠? 그럼 얘 구하려면 여기부터 찾아야지. 여기 얼마야? 0.39 이렇게 생겼고요. Z 찾으러 가야죠. 0.39에 해당하는 Z의 값은 얼마인데? 얼마라고? 1.23. 그죠? Z 값으로 1.23이야. 표준 편차 1.23칸 움직였대. 표준 편차 얼마인데?
10. 그럼 실제 이 길이는 얼마란 얘기다? 12.3이다. x는 80에다가 12.3을 더해서 92.3점이다. 2등급 끄트머리가 92.3이래요. 공부 졸라 해야겠다, 그죠? 열심히 해라. 대학 가자. 네. 이 됐어? 이게 무슨 얘기지? 어디서 멈췄어? 1.23은 됐어?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돼요. x-80 나누기 시그마 10. 얘가 1.23. x-m 나누기 시그마 하는 거잖아. 아니면 다시 이 z 값이라는 것의 정체는 뭐였다?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니? 표준 편차의 1.23배래요.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었거든. 10의 1.23배라는 건 12.3이라는 이야기잖아. 누가? 편차가. 여기다 12.3을 더하면 x가 된다고. 오케이? 그 막 산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의미를 해석하면 훨씬 더 빨리 되고 안 헷갈리니까. 마지막으로 골치 아픈 거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구를 볼까? 530번. 530번 볼게요. 대표 문제지만 뒤에도 있구나. 그러면 그래? 잠깐만요. 아니 그래도 530번 볼래요. 530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건데 오른쪽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말도 안 나오네.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해서 1의 눈이 130번 이상 14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래. 시작은 뭐냐면 720번 던진대. 1의 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니까 뭐다? 이항분포다. 그지? 근데 우리 이항분포에서는 주로 뭘 구했다고? 평균 표준 편차를 구했지. 그지? 1의 눈이 나온 횟수.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그 횟수의 기대값이랑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 근데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확률을 물어봤어. 평균 물어본 게 아니고 확률을 물어봤다고. 이런 생각해야 돼. 이항분포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냐면 n하고 p였어요. 즉 확률이 필요했다고. 이걸 가지고 뭘 구했냐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했어. 그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 오늘 한 정규 분포는 기호가 뭐였냐면 m하고 시그마 제곱이야. 뭐가 필요해?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뭘 구했는데 확률 구했지. 물론 뭐 표준화 하긴 해야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했다는 거야. 둘이 어때요? 약간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리가. 확률이 나오면 그걸 이거 구하는 거고 이게 나오면 이걸 구하는 거거든. 연결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이 되든지. 우리 좀 전에 푼 거 있죠, 이거. 당도가 어쩌고 저쩌고. 오렌지 개수 물어봤어. 당도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12브릭스 이하일 확률을 구했죠. 당도 가지고 12브릭스 이하일 확률을 구했어. 그 다음 뭐 했다고? 2000번 시행했다고. 그래서 12브릭스 이하인 오렌지의 개수 기대값 찾았다고요. 정규분포에서 이항분포로 넘어간 거지. 그죠? 지금 문제는 보세요. 여기 할까? 주사위 720번 던질 거래. 1의 눈이 어쩌고 저쩌고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뭐냐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그럼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죠. 시행 횟수가 720번,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럼 우린 저걸 가지고 뭘 하냐면 평균 구한다고. 표준 편차 구한다고. 이렇게. 근데 뭘 물어봤어? 그러면 실제로 1의 눈이 나온 횟수가 130에서 140 사이에 있을 확률 물어봤다고. 맞아? 130, 140. 물어본 건 뭐다? 확률 변수 x가 130에서 140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럼 이거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얘하고 얘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드는 거지. 얘가 정규분포 따른다고 치자.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 아까 요거 이항분포 가지고 구한 거. 그걸로 정규분포 따른다고 치고 그 다음 얘 하라는 거야. 해보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20, 표준 편차가 10인데 130에서 140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래요. 여기 z 따져볼까? 얘 z값으로 따지면 0이에요. 얘 얼마야? 1. 얘는 얼마인데? 2. 그러니까 얘 뭐 하는 이야기다? z가 1 이상이고 2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 얘기다. 그럼 0에서 2까지 해서 0에서 1까지를 빼면 되죠. 그지? 그래서 이 뒤로 산수하는 건데 결국 이 유형이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라는 거야.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이거는 이제 뭐 가지고 티가 나냐면 주어진 게 뭐고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보면 돼. 정규분포 따른다며 확률 구해야 되는데 평균 물어봤잖아. 기대값 물어봤다고. 아니 여기에 지금 기대값이 나와 있는데 기대값을 물어봤잖아. 당연하지. 얘는 당도의 기대값이고 개수의 기대값이잖아요. 바뀌었다고. 그지? 평균 표준 편차 나왔는데 평균을 물어봤어? 그럼 평균 표준 편차 나온 거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찾으러 가는 거야. 중간에 바뀌었죠. 확률 변수가. 얘는 어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는 확률 변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720번 할 거래. 1의 눈이 나온다고? 그럼 확률은 6분의 1이지. 근데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그래서 또다시 확률을 물어봤지. 이 확률은 뭐야? 한 번의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게 아니라 720번 중에 1의 눈이 실제로 나온 횟수를 물어봤다고. 시행 횟수랑 확률이 나왔는데 다시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지? 이때는 확률 변수가 안 바뀌었다. 그죠?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 이거 막 좀 심한 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해. 아무튼 뭘 물어봤고 뭐가 나와 있고 뭘 물어보느냐 중간에 확률 변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보셔야 덜 헷갈리고 뭔가 논리적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오케이? 앞에 가서 어디야? 75페이지 76페이지 76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 써 있어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여기서 일단 별로 쓸데없는 얘기 하나는 충분히 크면 이라는 거고요.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충분히 크지 않은 건 여러분한테 안 줍니다. 얘는 충분히 안 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이런 문제 없다고요. 그냥 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만 주는 거야. 그 뒤에 근사적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근사적이든 말든 우린 그냥 정규분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옆에 보시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np도 5 이상이고 nq도 5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숫자 외우는 거 아니야. 5보다 작다고 안 돼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안 물어봐 우리한테. 충분히 큰 것만 줍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렇게 마구마구 스위치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만약에 이 문제를 정규분포로 만들어서 풀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 진짜 욕할 뻔했어. 되게 이상한 거 나와요. 이항분포잖아.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합은 뭐랑 똑같다? 1시간 전에 얘기했어.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똑같다. 그럼 130 이상 140 이하일 확률 구하려면 그럼 131 확률, 131일 확률, 132일 확률 그거 다 더해야 돼. 140까지. 131 확률은 뭐야? 720C 130에 6분의 1에 130승 6분의 5에 뭐야? 130 빼면 뭐냐? 590승. 이걸 11개를 더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지? 그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에이씨 너무 크다. 정규분포로 바꾸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근사적으로 확률을 구한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딱 보면 티가 나잖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 6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한 번 이하로 나올 확률. 그걸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지 않아요.
아, 6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이하면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는 건데 그 뭐 6C0하고 6C1하고 두 개만 더 하면 되는데 굳이 뭘 정규분포로 바꾸고 칠할 이거 아니잖아. 이런 거 바꿔야 되는데 티가 나잖아요. 720C 130이라니 미쳤나 봐.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규분포를 바꿔서 푼다라는 거야. 오케이? 짜질구리한 문제 몇 개 더 보고 공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좀 막 스킵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은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유형 누구 볼까? 490번 그냥 바로 봅시다. 490번.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약간 이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써 있고요. 여기 써 있는 x1, x2 소문자로 써 있는 건 숫자야. 그죠? x1이라는 숫자와 x2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p x1이 x1 이상일 확률이래. 얼마다? 0.5다. 그지? x1이라는 확률 변수는 fx가 확률 밀도 함수고요. x1이 지금 딱 종의 꼭대기에 서 있는 선이잖아. 그지? x1 이상일 확률은 0.5라고요. x2가 x2 이하일 확률은 얘도 똑같이 0.5죠. x2는 또 지 나름대로 x2가 평균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꽝이고요. 니은 평균 누가 크니? 맞아 틀려. 이 x1이라는 건 x1의 평균 물어보는 거다. 그죠? x1의 평균 얼마예요? 아 이게 왜 그러니까 얘는 이상해. 대문자 소문자 씨발 똑같아가지고 발음이. 대문자 x1의 평균 뭐야? 소문자 x1이잖아요. 그지? 대문자 x2의 평균은 뭔데? 소문자 x2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자 x2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평균이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 표준 편차 누가 크니? 누가 큰 거니? gx의 종 산꼭대기가 더 높죠. 산꼭대기가 높다는 건 무슨 얘기라고?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라고.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라고요. 어쨌든 전체 넓이는 1이기 때문에 산 꼭대기가 더 높아졌다는 건 가운데 많이 몰렸다는 거잖아. 옆에 애들이 여기를 눌러서 가운데 올라온 거라고. 그치? 그게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라고. 예, 모여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누가 편차가 더 큰 거야? F, X1의 편차가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리을은 이거는 이제 이거지. EX1이라는 건 그냥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고 이걸 지금 F에다 넣어라 그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실제로 요 산꼭대기의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GX2 얘는 요 산꼭대기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석은 좀 해보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유형 4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이 다 쉬운데. 저 뒤에 가서 하나 풀어볼까요? 한 두어 개만 더 합시다. 숫자가 너무 더러우면 좀 그러니까 537번 537번 538번 이렇게 두 개 볼게요. 53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중 2%가 불량품이래요. 2,500개 중에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이렇게 생겨 먹었을 확률 구하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정규분포 나왔을 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불량률이 2%래. 그리고 2,500번 시행한대잖아. 뭐 나온 거야? 이항분포 나온 거야. 그죠? 확률 변수는 뭐다? 불량품의 개수.
이게 확률 변수 x지. 그죠? 뭐라고?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는 2500번. 일어날 확률이 0.0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져? 평균을 구하고 싶어져야지. 평균 얼마다? 평균 얼마다? 50. 50? 분사는 야, 아직도 그 곱하기 5를 곱하는 건 얘들아 2로 나누는 거야. 그지? 곱하기 5는 곱하기 2분의 10이잖아. 2로 나누는 거라고. 0.98에다가 50을 곱하고 싶어. 그럼 얘를 반띵해. 반띵하면 뭐야? 0.49. 98을 반띵하면 49잖아. 이게 49라고. 그래서 0.49에 빵빵 붙는 거니까. 이 5를 곱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니? 이 내년이면 20살들. 이렇게 생겼다고. 표준 편차 얼마다 그래서 7이라고. 아, 이게 안 할 거야? 그지?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물어보기를 x가 k부터 57 사이를 확률 물어봤다고. 확률을 물어봤다는 거에서 일단 냄새를 맡아야지. 뭐 하라는 이야기다? 정규분포 만들라는 이야기구나. 그렇지? 그리고 요 확률이 얼마래? 6826. 0.6826. 그림 되겠다. 그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7인 녀석이야. k는 어디인지 모르겠고 57은 여기 있어요. 57 z값이 얼만데? 1이죠. 그럼 0에서 1 사이잖아. 0에서 1 사이는 일단 3, 4, 1, 3이야. 근데 확률이 6, 8, 2, 6인 걸로 봐선 여기 어딘가 있나 보다. 그지? 여기가 3, 4, 1, 3이면 여기 뭐야? 아니 똑같네. 3, 4, 1, 3이네. z 뭐다? 마이너스 1이다. k 값 얼마? 43. 그죠? 7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k가 43이구나. 이렇게 찾아지네요. 되죠? 옆에 하나 더 볼게요. 538번. 이게 실제로 그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표준 점수 나오죠. 원점수 있고 표준 점수. 그 표준 점수가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 과목마다 또 뭐 시험마다 난이도도 다르고 등급컷도 막 다르고 하잖아. 근데 그 표준 점수라는 건 니네 받은 점수들 순서대로 줄 쭉 세워서 그래프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점수를 받아온 걸 보면 걔네가 정규분포를 당연히 띄지 않아요. 딱 50점이 가운데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잘하는 애 못하는 게 몰려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애들을 다시 줄을 세워서 이런 모양새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점수가 표준 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538번 보시면 반 전체 학생의 과목별 평균 표준 편차와 현이의 성적이 나와 있는데 반 전체 성적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이 뭐냐요?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다는 건 결국 그 얘기잖아. 내 위에 몇 명이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잖아. 혹은 내 밑에 몇 명이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잖아. 즉 내 점수가 각각의 점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쳤을 때 이 곡선의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보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Z값 찾아봐라 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렇죠? 국어부터 볼까요? 평균이 80이고 편차가 6이래. 현이의 성적이 86이래요. Z를 따지면 얼마요? Z값으로 따지면 86점이라는 점수는 Z로 1이죠. 평균에서 편차 한 칸 간 거잖아요. 영어는요. 편차가 30점이나 나는데 표준 편차 15니까 2죠. 그럼 실제로 국어 점수가 1점 높은데 상대적으로 따지면 영어 점수가 더 좋은 거죠. 영어의 성적이 더 좋은 거지. Z가 더 크잖아. 평균에서 더 멀리 있는 거잖아. 그지? 수학은 어때요? 안 떨어져 숫자가. 이런 썩을. 실제로 점수는 80점으로 제일 낮은데 표준 편차가 8이니까 8분의 15지.
2가 채 안 되네요. 1점 얼마쯤 되겠다 그죠? 애매하네. 영어를 제일 잘하고 국어를 제일 못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준화를 하는 건 단순히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변수들 사이에 분포를 비교할 때도 좋아요. 뭐 예를 들면 키랑 몸무게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누구는 키 크고 마른 사람도 있고 키 작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키랑 몸무게는 따로따로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는 큰 편인데 몸무게는 적게 나간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량들끼리 비교할 때 표준화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푼 문제 많은데 풀만 할 것 같아서 제끼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문제 하나씩 호다닥 호다닥 풀어보십시오.